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시장이 말이죠. 네네. 어저께까지 해서 외국인이 어저께까지 기준으로 보면 네네. 10일 중에 8일 그리고 9일 중에 8일간 외국인이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외국인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수급에 일단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나 주가 올라가는 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네. 큰 상관감 없이 하여튼 외국인이 좀 사고 있어요. 요즘 보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면서 주식이 또 오히려 올라가지도 않는 것도 많던데요. 여튼 오늘도 외국인이 좀 사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어저께 또 하나 시장의 큰 틀에서는 어저께 결국은 원달러 오르면서 출발했지만 어저께 방송 지나면서 좀 내려가더니요. 어저께 또 다시 8원 정도 내리면서 1120원대. 이 정도면 이제 워낙 약세가 아니라 워낙 강세했다는 우려감. 네. 완전히 지금 한 일주일 단위로 팍팍 바뀌는 시장인데 오늘 아침에 출발에 딱 시작할 때 개장은 보신 분 계시겠지만 11원 정도 올라가면서 원달러니 출발했는데요. 오늘 지금은 원달러니 8원 오른 1129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위아래 진폭이 한 10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이런 시장이 좀 변동성 장세가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변동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변동성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2시간 내는데 어떤 것부터 좀 체크하면 될까요? 일단 환율 부분에 대한 쪽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PP 때 의제, 네. 그러니까 TPP 이제 그 합의서, TPP가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제에 없었던 환율 조작국 문제에 대한 쪽이 뜬금없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의도 없는 것들이지, 네, 이것들이. 환율 조작국 문제에 대한 쪽이 불거져 나오면서 네. 지금 이 부분에 의해서 원화에 대한 쪽이 어제 강세가 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TPP 가입에 관련돼서 네. 이 환율 조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쪽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원화 강세에 대한 쪽이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그 과도한 움직임에 대한 복원 작업이 이제 오늘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환율 시장에 대한 쪽은 그러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 뭐 더 강해지기도 어렵고 네. 아주 약해지기도 어려운 형태. 이제는 추세적인 흐름보다는 그 8월달, 9월달 보여줬던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전개되지 않을까 환율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네. 레벨 수준은 어쨌든 3분기 때하고는 보다는 좀 낮아진 그러니까 네. 원화가 강세로 되는 네.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선물 시장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오전장 매도였는데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400억 매수에 대한 쪽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매수에 대한 쪽이 강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펀드 플로우 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은 일단 그 매도는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아시아 EX 재팬 펀드 쪽으로 자금의 흐름이 중국 중심에 대한 매수 유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쪽 같은 경우는 매수 유입이 강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입니다. 네. 외국인들 지난 만기 이후 선물 포지션이 3만 1,000계약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 얘기는 현물 쪽에서 매수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3만 1,000계약의 매수는 어쨌든 간에 단발적으로라도 일단 상승에 대한 쪽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네. 시각이 가능하겠고 또 하나는 워낙 강세가 되게 되면은 이 수출주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수출주에 대한 흐름이 부담스러운데 실적 발표가 나면은 수출주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그러나 지금 비차익 거래로 해서 외국인들 그 비차익 거래로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일 연속 이렇게 그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배당 관련된 섹터에 대한 흐름이 거래소 쪽에서 강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네.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효과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강세 이런 흐름이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앞서 이승영 교수가 이제 아시아 EX 재팬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쪽의 펀드 흐름 얘기한 건데요. 네.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지난주에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잠시 제가 참고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지난주에는요. 이머징 마켓 전체로 있죠. 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전체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하나 있고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또 시장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아 시장, 또 그다음에 한국 시장 등등 있고요. 이머징 마켓을 분류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 한국, 중국 다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주식 자금 쪽으로 보면 14주 만에 처음 돈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중국의 역할이 컸겠죠. 14주 만에 돈이 들어왔는데 규모 자체는 7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7억 달러. 그러니까 규모는 아주 작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올해 들어서 얼마만큼 돈이 많이 빠졌니 물어보면 한 600억 달러 빠졌습니다. 얘기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빠진 거에 100분의 1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아니지만 그렇게 빠졌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그래서 14주 만에 들어왔고요. 채권도 의외로 또 들어왔어요. 12주 만에. 채권은 계속 빠진 거거든요. 12주 만에 돈도. 그렇지만 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 4억 달러 정도 들어왔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로도 계속 돈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네. 말하는 글로벌 얘기할 때는 미국을 포함하면 그냥 전 세계 전체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 경로에서 26억 달러가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미국도 조금 들어왔어요. 7억 달러가 들어왔는데요. 제일 많이 들어온 거가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이 그러니까 보면 이제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좀 달러 약해지니 유로 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7억이 유입되고 플러스 됐고요. 유럽은 30억이 플러스 됐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비 한 4배 정도 더 유럽으로 돈이 쏠린 거죠. 맡겨보는 훨씬 작은데 일본은 16억 달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면 이 3개 정도 포함하면 다 가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포함 안 되는 게 그 호주 이런 정도인데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경제 규모가.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좀 슬슬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뭐 현대차 기아차는 전형적인 소위 앞서도 얘기했지만 환율 플레이 라고 일단 이해하셔도 되겠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정말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라고 하면 어제랑 똑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아는 큰 주식 중에서는 대표적인 거가 삼성이었잖아요. 삼성 네. SDI. 네. 그리고 오늘도 3% 올라가고 있고요. 또 삼성 SDI 또 그 저 아래에 있는 것 우리 이것만 보면 흔히 생각나는 P&E 솔루션 오늘도 10% 네네.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이 오늘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 그 바이오 쪽에선 조건 실컷 간에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물론 IB도 좀 올라갔는데 한미약품도 뜬금없이 8%나 올라가고 있어요. 한미약품이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아마 시장의 뭐랄까 시장 특징주? 특징주는 이 정도가 다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굳이 따지자 그러면 오늘 이쪽은 우리 또 잠시 후에 나오실 우리 전문가께서도 전문인데 IT 부품 쪽 있잖아요. 네. 그래서 IT 부품 쪽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모듈과 관련된 것들, 삼성페이 관련해서 모듈 관련된 거, 뭐 아모텍이 됐건 또 뭐 있을까요? 퍼스텍?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게 MC넥스인데 굳이 따지자 그러면 MC넥스 이런 것들을 좀 올라가는 것이 또 하나의 시장의 뭐랄까요? 시장의 큰 줄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의외로 하여튼 저는 하여튼 요즘은 또 오히려 이 주식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바이오 그런 전체 중에서. 일단 코롱생명과는 오늘도 조금씩 또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근데 크게 올라가는 적은 없어요. 코롱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 우리 간단하게 스크린을 해봤고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이슈도 올직구 시간인데요. 참 뭐부터 해볼까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 있어요? 이사영 기자는. 저는 네. 지금 보게 되면 네. 여기서 보고 싶은 게 전기차. 네. 지금 보게 되면 기아차, 현대차도 네. 이제 준중형 하이브리드가 나온다. 네. 오늘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게 충전기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삼화전기, 삼화 애들이 갔잖아요. 충전기 하는 애들. 삼화 전기 상한가. 사마가 충전기래? 예, 삼화 컨덴서 이쪽 이제 삼화그룹주들이 이제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마그룹주가 정말 좋은 회사들인데. 네네. 오랜만에 지금 움직이고. 제 아는 애가 네네. 개인적인 좀 아는 애가 네. 여기에 그였었거든요 예전에. 뭐 대표. 근데 뭐 중요한 직책이었는데 네. 이혼했지. 이혼했어요. 그래요. 제가 알았죠. 이거 이 회사 알아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엄청 좋은 회사인데 평생 저 PBR이라고 맨날 그랬던 건데. 평생 저 PBR. 그죠? 네네. 평생. 이름이 맞네. 삼화 전기, 삼화 컨덴서. 네트웍스도 같은 회사인가? 삼화 네트워크스는 다른 회사죠. 다른 거야? 삼화 네트워크스가 계열인지 모르겠는데 삼화는 저 콘덴서 드라마 어디 만드는 갔어? 데고. 콘덴서. 오. 삼화 컨덴서. 이게 그거래요. 네. 그건 어떻게 됐어? 한국 단자? 한국 단자는 모르겠는데.
한국타자도 그런 거 할 것 같은 느낌. 지난번에 한번 사마 네트워크는 드라마 만드는 회사고요. 아 맞아. 네네. 삼화전자, 삼화전기, 삼화 콘덴서. 네네. 콘덴서 같은 회사인데. 네네. 항상 저 PR 얘기 많이 했던 건데. 네. 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현대차가 현대차 A, 기아차 DE 개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프리우스급 나온다는 거죠, 그럼? 네네. 그래서 지금 맞죠? 보게 되면은 네. 준중형급에서 네. 그러니까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그다음에 나와야 돼요, 기아차는 그 지금 PH 역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쪽이 나온다. PHEV. 예. 예.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게 나와도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는 그냥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플러그인이라는 얘기는 어디다 꽂을 때가 있어야 되죠. 네, 꽂을 때도 있어야죠. 꽂을 네. 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꽂을 때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재벌이 하면 다 만들죠 또. 예. 네. 그러니까 포스코 ICT하고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업무 협약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네. 충전소에 대한 쪽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밌는 건 밑에 수소차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지금 보게 되면은 연료전지차 부품 200개사와 협력해서 수소연료 전지차를 만들고 있는데 네. 95% 이상의 국산연료를 달성해 핵심 기술력을 국내 기술 강소기업과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 5%가 중요한 거거든. 마지막 5%가 네. 마지막 5%가 미달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옛날에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그 데일 그 기술 원조 이런 거 받을 때 네네. 보게 되면 네. 데일 기술 원조 이런 거 받을 때 보게 되면은 네. 마지막에 네. 그 베어링의 그 마모 뭐죠? 이제 가공 강도라든가 이런 걸 안 알려줘요. 저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어요. 네. 이게 마모 왜냐면 강도 기계 어떻게 알아? 부품에서 그게 이제 그게 보게 되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마지막 처리하는 부분을 안 알려주게 마지막 되면 한 수. 예, 그게 이제 네. 엄청난 그 네. 결과를 갖고 나오거든요. 수명에서. 네. 근데 이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5%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95% 어쨌든 뭐 국산화했다라는 네. 거고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친환경차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4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개, 전기차 2개, 네. 수소연료 전지차 1개인 이쪽 라인업이 네. 하이브리드가 12개로 되고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6개, 전기차가 2개, 네. 수소연료 전지차 2개로 네. 늘릴 거다 모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청소 쉽죠. 왜냐면 네. 뭐 하나 만들면 갖다가 그냥 붙이면 아니 되니까. 그냥 현대차 일단 배터리 바꿔갖고 똑같이 쓰니까 네네. 기아차에 K 시리즈라도 갖다 붙이고 상대방 딱딱 있잖아요. 네네. K3부터 K9까지. 네. 그러니까 뭐 하나만 개발하면 2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좋죠. 예. 그러니까 현대차의 모든 숫자는 n분의 1로 가야 돼. 2분의 1로. 네네. 맞죠. 근데 어찌되었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면 시장은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건 분명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말 나온 김에 저도 오늘 2개 한번 보여드릴까? 아니 뭐 이것부터 보여드릴까? 이거 뭐 주시랑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셨어요, 어저께? 어떤 거요? 도대체 대한민국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것도 앞으로 어디 가는지 몰라? 음. 이거 지금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시험에서 3세대 TV 나왔잖아요. 보셨어요? 네네. 아니 못 봤습니다. 60인치인데요. 60인치 4K. 네. 네, 풀 뭐 UHD 이런 급인데요. 60인치인데 스마트 TV 88만 원. 음.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거가 200만 원 지금 넘는다네요. 그래서 딱 3분의 1 가격이 되겠고요. 근데 이번에 특징이 TV는 TV만 있고요. 보면 요즘 보면 스피커 바 있죠, 바. 사운드 바 이런 거 많이 네네. 쓰잖아요. 사운드 바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어 갖고 네. 앞으로 차세대 나오면 그 기판만 교체하면 되는 뭐 그런 형태래요. 네. 완전 새로운 개념이래요. 네. 그래서 그거 10만 원 더하면 90만 원 정도인데요. 그래봤자 한국 거의 절반. 어저께 발표했고요. 또 재미난 거가 이거 지금 말로는 이제 뭐 면도기도 나온다, 뭐도 나온다고 20일 날 또 이제 내일 모레가 또 뭐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이나 뭐 미패드 신형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나인봇이라는 거 발표하고 이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거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네. 삼성 어저께 레이진 또 타고 났잖아요. 네. 이거 35만 원. 경쟁사 80만 원, 미제한 150만 원. 이거거든요, 지금은.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근데 애들이 뭐 돈이 되나 지금? 그게 하나의 샤오미 왕국이 건설돼 가는 거죠. 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 하나 갖고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요번에도 또 있죠. 저거 누가 제품이 좋겠니 그랬더니 또 강조했어. 뭐 패널이요? LG 디스플레이 건데요? 네. 정말 하여튼 대박의. 근데 LG는 왜 안 가? 그러니까 문제죠. 네. 근데 이번에 또 하나 재미난 거 보여드릴까요? 재미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주시장 올랐다가 지금 밀리는데요. 이것도 예쁜 놈 나타났어. SK증권 꼭 편해줘야 돼. 이 친구 만나갖고. 왜요? 저희 방송을 봤나 보죠? 뭐 군비 경쟁. 군비 경쟁? 군비 경쟁이 요즘 이슈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레포트가 있었어요.
SK증권에서 냈던 이건 들린 건 아닌데 한 페이지짜리인데요. 동북아 군비 경쟁, 방산주 관심도야. 하나테크인, 현대 롯데등 수혜. 예? 그리고 또 오늘 교보증권에서 또 레포트를 썼네요. LIG 넥스원 12만 원. 네. 예, 이게 다 같은 묶음인데요. 방위산업에 대한 군비 경쟁 이거는 그 뭐 여러 가지 썼어요. 특히 SK증권은 뭐 아베 정권 얘기도 쓰고 시진핑 얘기도 쓰고 뭐 우리나라 하고 미국 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요새 핫 이슈 중에 하여튼 매일 나오는데 매일. 보면 우리나라도 FX 산업 KFX 35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되니 안 되니 뭐 하고 어저께 보니까 누구 또 누가 하나 그만뒀더라고. 잘렸더라고. 근데 그분도 그분들도 보면 대단한 분이야. 난 그렇게 또 나이 연세가 많으시면 아직든지 모르는데 이른이 돼? 아, 이런. 어저께 그만두신 분이 이른이야? 네. 뭐 무슨 수석 비서관 있잖아. 네. 근데 이른이야. 근데 할 만큼 하셨지 뭐. 그죠? 근데 여하튼 이런 정도 돼야 이제 자격이 갖춰지는 거 아닌가요? 그만두는 자격? 네. 아니. 일할 수 있는 자격. 그만두셨다니까? 예. KFX 35라 그러는데 요즘 보면 구글이나 뉴스 쳐서서 FX 35 쳐보세요. 네. 엄청 핫 이슈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하여튼 돈 먹는 하마다. 그런 비판도 있고 많은데 여하튼 보면 요즘 세 회사가 있어요. 세 회사. 네. 이어야 돼요. 보잉. 네. 보잉. 그래서 저는 얘기 말하지만 LIG 넥슨이 오늘 뭐 레포트가 올 줄 모르다가 밀리는데 하여튼 LIG 넥슨 그리고 FX 산업은 우리나라 관련된 한국항공우주 뭐 아스트 이런 것들인데요. 그거랑 전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저는 한국항공우주랑 아스트 이런 거 뭐 괜찮다 보고 있거든요. 요즘은 특히 한국항공우주는요.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줄기차게 사요. 네?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햇소리들 많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비판도 많잖아요. 네. 심지어는 맨날 까먹어. 새누리. 새누리당에서 일부에서 그러고 있고요. 좀 더 깜짝 놀랐네. 윤상현, 김재원 정무특보직도 사이에를 붙였다고 속보가 뜨네 지금요. 예? 사의했다고? 사이. 출마할 건가? 아니 국회의원이죠 이미. 근데 윤상현이랑 예, 김재원 정무특보직 사이를 했다고 속보 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찌됐건 비판적인 데 많지만 외국이나 기관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KF7은 아직 먼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회사가 예전에 전 모르지만 우리 윤종빈 전문가 얘기할 때 보면 수주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보잉 얘기하잖아요. 보잉의 수주 많이 했다는 얘기하는데 지금 군비 경쟁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주목하는 게 세 회사가 있어요. 관련돼서 잘 들으세요. 보잉, 그다음에 뭐예요? 로키드 마틴. 보잉. 바로 로키드 마틴이 FX35 그 회사.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매번 요즘 보면 뉴스에서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 맨날 있는 거 있죠. 기계식 레이더가 아니라 어떤 특정 회사가 30년 동안 뭐 수천억, 6천 몇백억 달러를 해갖고 개발했다는 거. 네. 한 번에 4-5개 레이더가 훅 들어가면서 그냥 접근하라고 알아서 팍 쏘는 거 있죠. 그 레이더 네네. 기술. 준다, 못 준다 이거 하는 거 주는 있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자체 기술로 과학자의 양심으로 열심히 해갖고 뭐 몇 년 만에 계속 개발했다고 지금 떠드는 거.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우리 모르잖아. 네. 우리 보통 일반 사람이니 그냥 나라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 되잖아. 국방장관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 되잖아. 그걸 개발한 놈이 누구야? 누굽니까? 그거 몰라? 몰라요. 그 노스락 구먼이잖아 그 회사가. 그 기술을 회사. 갖고 있는 놈이 노스락 구먼이야. 그래서 그 회사들이 모두 지금 사상 체육관 레진 근접해 있거든요. 지금 조정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걸 아는 군비 관련주 여러분들 전 이 친구가 SK증권이 레포트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하다고 있어요. 이 친구 감 있는 친구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꼭 관심 보시라 해서 마침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이 코너 재밌어. 들어는 맞냐? 들어는 맞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는 맞냐? 너? 네. IPO. 신규 상장주. 너 들어는 맞냐, 이놈아? 득보인데요. 득보는 아니고 예전에 이제 박계성 본부장님 나오셨을 때 박계성 본부장님하고 여기서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계성 본부장이 그 얘기를 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연우라고. 마포에 있다는 회사. 예, 마포에 있다는 회사. 용기 업체 사장님 아신다고. 네, 맞아요. 이 회사도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상장을 합니다. 네. 그때 박계성이 갔으면 돈 벌었네. 네. 근데 이제 그때 김연우랑 상관 있나? 아니요. 네. 그 연우 대표님이 이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었던 그 연우인데요. 이제 화장품 시황이 이제 워낙 좋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용기 업체도 상장을 하게 됩니다. 국내 화장품 용기 제조 1위 업체죠. 국내 용기 제조 국내 1위 업체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1위 올라가냐면은 업체는 저건데? 토니모리인데? 예, 그 용기잖아요, 용기. 토니모리가 용기 근데 회사죠. 이제 어디가 용기냐면 토니모리의 그
주인 회사가 법인이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펌프형 용기에서 1위입니다. 펌프 이거 짜는 거? 예. 펌프가 짜는 건가? 예. 아니 눌러서 나오는 거. 튜브가 짜는 거. 샴푸 이런 거? 예, 예. 샴푸 이런 거? 펌프형 용기 샴푸랑 로션. 68.9%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튜브형에서는 13.9%, 견본 용기로는 한 15.5%에 대한 이제 그런 점유율을 매출을 이렇게 가져가고 YTN 있는데 다큐에 나왔다네. 이 회사.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마켓 쉐어가 지금 36.5%. 펌프형 용기 이쪽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대 화장품 튜브형 용기에서 국내 3위에 대한 지금 마켓 그 MS 10.6%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주요 고객선 당연히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PKG,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쿼드팩 그룹,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 뭐 이런 쪽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은 주요 고객사로 지금 나와 있고요.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화장품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는 화장품 용기 시장. 그러니까 화장품을 제조할 때 우리가 화장품을 내가 어떤 화장품에 대한 컨셉을 개발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화장품에 대한 쪽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마케팅해서 팔아 먹어야지라고 하게 되면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화장품보다도 화장품 용기 수급을 먼저 해야 됩니다. 화장품 용기 수급에 대한 쪽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용기 수급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화장품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보인다라는 것은 용기 시장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최다 고객사 확보. 네. 그러니까 지금 400여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브랜드 기업 중에서 47개를 이제 확보하고 있고요. 견본용 용기까지 약 9천여 종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품만 그 샘플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도 9천 개를 봐야 돼. 대박이죠.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봐야죠, 샘플을.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연우가 지금 국내 매출이 51%. 네.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쪽이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공모가 밴드가 지금 보게 되면 기간 수요 예측이 끝났는데 지금 보게 되면 18배에서 22배 사이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지금 보게 되면 이 가격이라면은 글쎄요. 지금 뭐 화장품 LG 생활건강이 신고가 놔준다라면 연우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레벨업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용기 자체는 그동안에 이제 이상한 종목들이 화장품 용기 관련주로서 이제 올라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용기 관련 해갖고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에어 뭐 이상한 거 에어시티? 아니 뭐 에어 만든다고 그래갖고 에어시티 이거 100% 아니야? 에어시트는 잠시만요. 그거지 아니에요. 에어시트는 그 한방 화장 사료 그 원조 소재였고. 증거금 50%네. 뭐요? 용기. 아니 뭐 지금 상장사 중에서 네. 그 스마트폰 케이스 하다가 망해갖고 스마트폰 케이스 하다가 망해갖고 케이스 화장품 바꾼 케이스로 회사가 바꾼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순수하게 이제 용기만 하는 회사로서는 네. 어쨌든 간에 상당히 연우가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네.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쪽도 보게 되면은 공모로 들어가야겠죠. 네. 그죠? 공모로 들어가야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가격에서 장외에서 받아와서는 별로 먹을 거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화장품 가격이 공모가에서 받으면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 그 연우 같은 경우는 네. 먹을 게 있어 보이는 기업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네.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이거 마음에 와닿질 않네. 썩 뭐 이렇게 네. 왜냐하면 아니 이제 들어본 기억은 나. 이게 왜 와닿지 않냐면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용기도 보게 되면은 용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디자인이거든요. 얼마나 이제 세련되게 그 샘플을 만들어내느냐 용기를. 왜냐하면 디자인이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비상장 그 화장품 기업 화장품 아니고 이제 원료 제조업 화이트바이오 기업을 이제 갔었는데 네. 그 화이트바이오 기업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화장품 원료도 제조를 하는데 네. 이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용기를 싸구려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없어 보이게. 근데 이제 워낙 제품 성능은 탁월하니까 이제 그걸 써보고 나서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그랬는데 용기가 워낙 싸 보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여성용 화장품 같은 경우 용기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로 쌍티 난다는 거죠. 네, 쌍티 나면 안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중국에서 그거를 따라오겠지만 그 디자인이라는 측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이런 이 용기를 만들어도 금방 카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국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이 좀 제한되는 이런 쪽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네.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게 고기수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뭔가 있으니까 이게 완전 쉽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있을 것 같긴 하는데요. 여튼 그렇게 썩 그 아닌데 언제 상장한다고요? 상장일은 11월 2일입니다. 네. 상장일은 예정일이 11월 2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조만간에 이제 개인 수요 예측 들어가겠죠. 기관 수요 예측이 15일, 16일에 끝났기 때문에 네네. 조만간에 이제 개인들 공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제 화면 잠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제 화면 짧게 보여주면요. 제가 짧게 보여드릴게요. CNBC에서 얼마 전에 또 하나 또 조사를 했는데요. 세상을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꿀 Change Your Life 할 10개의 신제품 이런 걸 발표했는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아마존의 푸시 버튼 있잖아요. 누르면 바로 그냥 주문해 주는 거. 타이드가 이제 세제잖아요. 네. 주방 빨래대 들어가는 거 누르는 그런 세제가 이게 첫 번째가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어디가 스타벅스를 모바일로 주문해 갖고 바로 여기서 캠페인까지 하는 거. 네. 이거 앱입니다. 뭐 별거 아니지만 사람 돈 내고 귀찮으니 여기 주문하고 가면 바로 가서 번호 부르면 바로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있겠고요. 또 뭐 아까 어제 말씀드린 벤모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네네. 그게 세 번째. 그것도 10개 중에 하나. 어떻게 못 보시는 분 위해서는 이거 서로 P2P 같이 돈 서로 빌려주고 받는 거가 되겠고요. 슬링 TV 같은 건 우리 이거 맨날 이수영 교수가 얘기했다잖아요. 스틱 하나만 끼면 컴퓨터로 바꿔주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슬링 TV가 되겠고요. 아마존 에코, 이건 아마존 에코 이 교수가 여러분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하나 갖고 싶으면 좋겠다. 이게 $180인데 지난번에 세일할 때 $90 했거든요. 요거 아마 이런 거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딱 절반 팔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나도 하나 사고 싶어요, 이번에. 아무 일 없더라도.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겠고요. 또 애플페이가 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페이 이런 거가 되겠죠. 애플페이 들어가고. 우버가 여러분 장난 보시면 안 돼요.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됐지만 미국에서 작년에 4%, 올해 들으니까 미국 전체 국민의 17%가 사용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 때문에 택시 죽는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우버가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왜 갑자기 이거 보더냐면 3D 프린팅이 들어가요. 네. 이거 3D 프린팅 되면 그거 이제 아직 멀었지만 3D 프린팅만 되면 이제 그런 거 쉽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 여러 번 얘기했던 클라우딩, 그 스토리지 하는 거. 네. 그게 들어간 거. 그런 거가 해서 10개가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핏빗 있죠. 웨어러블 피트니스 디바이스고. 그래서 10개. 그러니까 네.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룰루레몬 때문에 저도 이제 갑자기 훅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추리닝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간과했는데 추리닝 그냥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룰루레몬은 의상을 파는 게 아니라 의상에 들어가는 원료를 파는 스판덱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그게 저희 코롱 뭐가 예, 해서 코롱. 그 새로운 신소재 했던 게 그거잖아요. 예, 코롱 인더. 네, 그 소재잖아요. 네네. 코롱 인더라든가 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1분 여기까지 해갖고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2부 시간은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 딱한 정보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저희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리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네.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네. 에피소드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는 친구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네네.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네.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네.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질하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네.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네.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음.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네.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네. 네. 전 체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즈가 됐건 어디가 네, 됐건. 저는 뭐 네.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그걸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예.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안 쓰고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그 딱 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